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국 증시 그야말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체온부터 한번 재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좀 잠잠했는데 과연 그 속에서는 어떤 힘들이 맞서고 있었는지 핵심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한 주 동안 0.8% 내렸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도 확신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딱 숨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 갈림길에서 다음 방향을 정해줄 결정적인 신호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망설이게 만든 걸까요? 이걸 알려면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마치 줄다리기처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국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기대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여전히 금리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확실하게 웃은 쪽과 울상이 된 쪽은 나뉘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섹터별 성과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방산주는 지정학적 이슈 덕분에 무려 8% 넘게 급등했는데 반대로 성장 기대감이 좀 꺾인 바이오주는 6% 넘게 빠지면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자들을 한번 뜯어보면요. 다들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산주는 말씀드린 대로 한미협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2차 전지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은행주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역시 안전한 게 최고다 하면서 돈이 몰렸던 겁니다. 반면에 패자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바이오나 IT 플랫폼, 화장품.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미래 성장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여기에다 해외, 특히 중국 쪽에서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우려가 주가를 그대로 짓눌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는 접어두고 미래를 봐야겠죠. 다음 주 시장의 방향, 어쩌면 단 하나의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CPI입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곧바로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야말로 데이터의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을 미국 CPI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13일 밤에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 무역수지까지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만약에 이 CPI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명확해요.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 살면서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이러다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다시 퍼지면서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투자 성향별 3가지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배당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은행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70%로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방패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반도체에 20% 정도 투자해서 혹시 모를 성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그런 전략입니다. 다음은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접는 중립형 전략입니다.
방어적인 자산 비중은 30% 정도로 유지하면서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핵심 성장주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형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건 확실한 컨셉이죠. AI, 반도체, 2차 전지처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성장주에 무려 70%를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그 과실을 최대한으로 누리겠다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지금 같은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딱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투자로 돌아옵니다. 첫째, 불확실할 땐 한 번에 모든 걸 사지 말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 둘째,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정하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주가 아니라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원칙은 우리 옛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튼튼한 펀더멘털이라는 길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어쩌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